오늘은 저희 주제가 하우투에 대한 주제예요.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미팅이 있거나 세미나가 저에게 어떤 주제를 줬을 때 항상 저희 그룹장님께 점검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솔직한 말인데 저는 정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도 못했고 책도 많이 보던 아이도 아니었고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어떤 특별한 재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게 없네. 그래서 별로 꿈도 없었고 그냥 뚜렷한 어떤 뭔가 하고자 하는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은 좀 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 버는 거에 대한 관심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누가 뭐 돈 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연히 옷가게도 정말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커피숍에서 어떤 친구가 쇼핑몰에 어떤 빈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래갖고 나 할래. 이래서 사실은 옷가게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랬듯이 그냥 뭔가 돈을 벌고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거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그룹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혹시 어땠었나요? 예전에 혹시 내가 초창기 들어왔을 때 마음에 안 들고 별로 그런 것들이 있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룹장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특별히 A+는 없었대요. 되게 잘하는 거는 없었대요. 그런데 F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의 그냥 우수했대요. 그냥 A, B 정도?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항상 얘기한 것처럼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리더가 이 엔젝타에서 하라는 거 그냥 했더니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우투에 대한 얘기는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한 것처럼요.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리더들이 이 시스템에서 저희 스폰서들이 하라는 거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요. 점검을 계속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저는 스스로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이런 데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내 파트너들이 들어야 돼. 내 스폰서가 들어야 돼. 다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계속 바꾸려고 제가 성장하려고 그냥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룹장님들, 대표님들 제외하고요. 몇 명 안 되는 오토십 보너스를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그리고 매칭 보너스도 제가 그 순위 안에 들어가는 중에 한 명이래요. 그럼 저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못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저처럼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잘 못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사장님들은 이 안에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신 거거든요. 아침 시간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경청하시고 적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내가 여기에서 시스템이 좀 왔어. 조금 나 리더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강의 안 들으셔요. 제가 뒤에서 보면 핸드폰 만지고 있고 거의 강의 안 들으세요. 저는요. 제 파트너 강의도 굉장히 경청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 파트너 사장님들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스폰서님에 대한 건 당연한 거지만 파트너 사장님들이 미팅하는 것도 잘 들어봐요. 거기에 써먹을 멘트가 있으면 빨리 써먹어요. 저도. 그래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여기 와서 정말 돈 벌고 싶어. 나 성장하고 싶어. 결과를 내고 싶어. 그럼 결과를 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토십에 대한 거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오토십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는요. 198만 원의 사업자를 모집하는 일이 아니고요. 오토십 14만 3천 원을 하는 멤버십을 모으는 일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198만 원을 매달 신규를 정말 해야 된다면 이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장사예요. 그러면 저는 옷가게를 하던 거를 계속 하면서 진행을 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거는 파는 일이 아니에요. 멤버십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것도 스스로 자발적인 그러니까 자발적인 구매를 하는 멤버십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할 때 제가 가장 조금,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분들이요. 샵을 하고 있는 분들, 매장을 하는 분들, 아니면 샵을 새로 차리는 분들, 센터를 이렇게 매장을 차리시는 분들. 왜냐면요, 그분들은요, 매장에 오셔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죠. 그런데 소비자들은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해서 가입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편하잖아요. 그냥 그곳에 와서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라 거기에 의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멤버십을 만드는 일을 조금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편하게 하려고 내가 도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고 스스로 그들이 구매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의 비전을 딱 보고 10년 그 자리에서 10년 이상 장사를 했어요. 제가 말하면요, 부추 이거 다 이게 발목까지 올라오지도 않는데도요, 살 빼서 신겠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희 옷가게에 대한 신임은 굉장히 좋았어요. 옷이 적어요. 교환하러 안 와요. 자기 본인이 몸에 살을 빼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현명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신임을 가지고 있었던 옷가게였는데, 저는 과감하게 옷가게를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한 본질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토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3월 달에 본인이 신규 등록, 엔젝타에 사인을 하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3월 달에 등록하신 분들. 네. 아니, 3월 달에 신규 등록하신 분들.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나는 엔젝타에 사인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4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오토십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분은 오토십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 기간은 5일에서 25일까지예요. 5일에서 25일까지 아무 날짜나 한 날짜를 지정하고 제품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동적으로 재구매를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4월 20날에 신청을 했어. 그러면 5월 20날도요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그게 자동 구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자동적으로 그대가 지정한 날짜에 오토십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바꾸고 싶어. 5월 달에 제품 품목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예를 들어 뭐 카드라든지 이런 걸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 전날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4월 달에 신규 등록하신 분들은요? 네, 맞아요. 5월 달에 오토십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지금 4월 첫 주인데도 불구하고 신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5월 달에 오토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달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3월 달에 신규 등록하신 분들은요, 4월 달에 오토십 신청을 도와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25일까지 기한 안에 오토십 신청을 못했다. 그랬을 때는 그분들은요, 160점이라는 점수.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제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그 전달에 구매를 한 198만 원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오토십을 할 때는 부담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거에 대한 자동 시스템을 안내를 해주시고 잘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 마케팅을 알고 이 시스템을 알면 오토십을 안 한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뭘까요? 3월 달에 신규 등록한 사람들. 네, 말일까지. 그러면 4월 30일까지 신규 추천을 한 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을 하셨어요. 3월 달에. 그런데 나는 한 명도 소개하지 않았는데 스폰서 누군가가 여기다가 후원을 내려줬어요. 이런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이분이 누군가를 또 추천하고 누군가를 추천하고 또 스폰서가 또 누군가를 추천하고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3월 달에 4월 달이 되신 거죠. 죄송합니다. 글씨도 못 써요. 네. 받침도 잘 못하고. 4월 달에 이분은 오토십을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추천을 한 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신규 추천할 때 한 명. 어디다 넣는다고 그래요? 여기다 넣는다고 그러죠? 나 니네들이 많이 해놨다며, 스폰서님이 많이 내려주셨다며요, 이러면서 이분들은요 오른쪽에다가 누군가를 넣는데요. 그런데 저희는요 조건이 뭐냐면요,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나로부터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을요 A팀과 B팀에 각각 1명씩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신규 추천을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라인에다가 신규 추천을 하셔야 내가 이분들이 한 거 있죠,
이분들 내가 한 거 아니죠. 근데 그분들의 매출을 누적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추천할 때 여기다 했을 때 2차 수당 22.2%의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추천 보너스는 내가 추천만 했을 때 받을 수 있지만 후원 보너스는 내가 2명을 적어도 A팀과 B팀에 한 명씩 했을 때 후원 수당을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못하고 여기에다가만 신규 추천을 하셨어요. 그럴 때는 이 점수는요 그대로 누적 2월 됩니다. 그래서 내가 B팀에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 그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내 한 명의 추천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5월달이 됐습니다. 5월달이 됐는데 이분이 오토십을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다시 신규 추천을 여기다가 내가 한 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오토십을 하는 거는 기본이고 내가 내려가는 팀들이 거기에 내가 한 명의 추천인을 하시고 그분이 오토십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내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꼭 이분이 아니셔도 되죠. 이분이 하든 또 새로운 누군가가 하든 이 레그에 단 1명의 내가 추천한 사람이 오토십을 진행을 한다면 그 레그에 있는 점수는 10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다 나의 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여기다 있으니까 요 분들은 나의 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 점수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요거 하는 거,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거, 이 사람이 여기 하는 거 이것도 다 나한테 한 팀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내 팀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인을 밑에다 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나로부터 중심을 잡으시면 돼요. 내가 추천한 날짜, 내가 등록한 날짜를 그러니까 나로부터 중심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토십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오토십을 이제 신청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변경을 하거나 뭔가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토십이 돌아가는 날짜의 하루 전날 변경 신청서를 꼭 보내주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면 그달에는 그냥 그걸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걸 받았는데 나 이거 아니야, 커피 아니야, 나 이번에는 포르테 주문할 거야. 근데 그걸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오토십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달에 받은 거에 대한 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 있죠. 오토십 신청을 했는데 결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25일 날 저희가 재결제를 하죠. 근데 그 다음 달에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 달에도 안 하셨어요. 3개월 연속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25일자에 재결제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4개월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자동 해지돼요. 네, 그래서 내가 오토십을 이제 파트너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3개월 이상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재구매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 해지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다시 신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서 본인이 직접 추천한 사람들을 전산에 들어가면 볼륨 누적 현황인가? 아니야. 그 위에 IBO, 직급 현황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관리하셔서 내 추천인들이 오토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십은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오토십 보너스를 몰랐는데 하여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토십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맥이 별로 없었어요.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반드시 누군가를 추천하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겨우 누군가를 추천을 했겠죠. 그러면 그분도 또한 누군가를 추천하게끔 도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깊이가 있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파트너를 그냥 생겼어요. 사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게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상담을 하셔서 그분들의 추천인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깊이 있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보너스는 후원 계보가 아니라 추천 계보잖아요. 그래서 후원을 받는다고 저는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팀을 꾸려갔을 때 내 팀을 나로부터 2팀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내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팀들을 내가 잘 꾸려간다면 저한테는 오토십 수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십 수당이 늘어났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매칭 수당도 많이 받는 사람이 된 거죠. 왜요?
내가 추천한 사람들을요, 깊이 있게 그분들의 뎁스를 파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돈이 되죠. 한쪽이 찾는 거를 이제 방법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서 그분들도 바르게 똑같이 그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 추천인이 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토십 보너스와 매칭 보너스.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내 파트너들이 돈이 되게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깊이 있게 팠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토십에 대한 거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요,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스폰서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거에 대한 걸 물어보시고, 오토십은요, 한두 번만 설명을 듣고 아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일의 다는요, 그거예요. 오토십 관리. 네. 오토십 관리. 그래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후원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처음에 이제 엔젝터에 사인을 했어요. 뭐 29만 7천 원이든 198만 원이든 어쨌든 사인을 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저는 일단은 소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시스템 속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저희는 보면 아시죠?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분은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의 수당만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업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는 그분이 진성 사업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하고 호흡을 맞추시면 돼요. 물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소비자들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같이 물론 소개받기를 하고, 그분이 꾸준하게 우리 일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주고 계기를 주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시스템에 전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전적으로 일을 정말 본인의 일처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실은 결국 내가 두 사람 찾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빨리 찾으면 어떨까요? 나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그런 분들을 늦게 찾으면 사업 속도가 느려지는 건데, 일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 딱 신규 등록을 했어요.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많이 추천을 하겠죠.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도 새로운 명단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명단을 막 했어. 그리고 시니어 디렉터가 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 달에 한 2-3달이 지나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스폰서들은 뭐 하는 거야? 왜 날 안 도와줘? 나 혼자 다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너무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후원 미팅이나 이런 미팅들 다 누가 해줬어요? 다 스폰서가 해줬거든요. 스폰서도 계속해서 신규 미팅을 찾고 신규만 하러 다닌다면 그것도 비전이 있나요? 나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신규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폰서들은 파트너가 생겼을 때 후원 미팅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도 누군가의 후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정말 저는 더 많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한 3개월 정도 나 혼자 다 했대. 스폰서들이 안 도와줬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본인의 파트너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럼 그분이 또 그래 얘기해요. 나 혼자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그 리더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다 도와줬는데 나는 하는 게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도 그랬어.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나왔을 때 그분을 잡고 딱 띄어서 같이 멤버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감사한 거죠. 나하고 같이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빠르게 두 사람을 찾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리더를 찾는다면 좀 더 빠르겠죠. 네트워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에 들어와서 소개 활동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정착하고 이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를 알기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잘 바르게 안내를 해주시면 좀 더 잘할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더 사업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고 빠른 속도감으로 가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요, 그래도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평상시에 조금 리더십이 있던 사람들을 같이 함께하면 좀 더 빠르게 조직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직급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함께 해요. 근데 그분이 목표가 있어요.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그럼 그분의 파트너의 누군가는 쉽게 말해서 그 미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투잡하는 사람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직급을 가기 원하는 그 파트너의 그 산하를 돕는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다 보면요.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를 추천했습니다. 한 명을 추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했어. 그리고 위에 스폰서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추천하고 어떤 레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나는 시스템에 오지 않아요. 네. 시스템에 전혀 오지 않고 추천은 해요. 이분은 저는 한 레그만 도와요. 왜냐하면 이분이 쉽게 말해서 나오지 않아요. 이분들까지 후원해 주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불로소득이에요. 그렇죠?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의 두 라인을 다 돕는다는 건요. 저도 쉽게 말해서 이 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팀들이 있거든요. 노가다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 팀 조직이 안 돼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팀들은 나와 스폰서와 함께 가는 레그이기 때문에 이 팀은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분을 그냥 어떻게 첫 직급을 가게 아니면 돈을 벌게 해주려고 딱 한 명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되게 신기하죠. 그냥 시니어 갈 것 같아서 그냥 뭐 여기다 명단들을 넣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요. 난 한 라인만 도와. 이 라인 안 돕고 이 라인 안 도우면 안 돼요. 같이 도와야 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융통성. 그랬을 때 이 레그 중에서도요. 메인 레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잘하고 이분들은 그냥 먹기만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많다고 그 팀이 대실적이 아니에요. 이분을 후원했는데 이분이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스폰서들은요. 레그를 여기다 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중심을 잡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내 스폰서들도 후원을 그렇죠.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런 경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신규를 안 찾을 수가 없고요. 그냥 찾아지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후원을 내려주고 싶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요. 계속 마음이 오락가락해. 오늘은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요. 내일은 안 한대요. 그 다음날 왔는데 자기 진짜 목숨 걸고 하겠대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 못하겠대요. 힘들어 죽겠대. 누구 때문에 못하겠고 누구 때문에 못하겠대요. 그런데 내가 추천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려주고 싶나요? 아니요. 예를 들어 여기가 대실적이에요. 그래도 전 여기다 내려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엔젝사 사인을 했어요. 저도 중요하지만요. 이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어쩌면 인생을 걸고 이 엔젝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진짜 정말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이 소실적이 모르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쌍하지 않나요? 그래서 바이너리에서요. 늪에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요. 일하지 않은 스폰서에 이렇게 내려간 그분들은 참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 어떡해. 죄송합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레그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밑에 내려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셔요. 시스템에도 너무 잘 알아. 열심히만 해. 파트너를 못 찾아. 근데 정말 열심히 해. 의지도 너무 대단해. 노력도 엄청 많이 하셔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못하는 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시기가 안 됐고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저는 솔직히 두 라인 다 도와요. 그런 분들은.
의지가 있고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두 라인 다 도와요. 후원 활동이든 추천 활동이든 뭐든. 왜냐하면 이분들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래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가. 그렇다고 뭐 추천을 여기다 다 양쪽에다 내려주라라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밑거름이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스폰서들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곳에 함께하고 의지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한 팀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한 팀은 내려가요. 누적이 돼요. 그래서 그 점수들은 굉장히 많은 점수들이 우리가 누적이 되거든요. 이분은 의지만 있으면요, 이 한 명 찾는 거는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이분은 마찬가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레그에 안 내려가잖아요. 다른 레그로 저희가 방향을 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결국은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을 저희가 돕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랑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힘들고 그런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투덜거리고 왜 이래 이러고 하루에도 한 12번씩 막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에서 조금은 내려놔요. 아, 내가 투파이브 명단에서 이분은 제외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두 레그를 잡고 가야 되는데 이분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후원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실적에 넣고 싶대.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서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안 되는데. 대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분이 사는데. 이분은 자꾸 마음이 바뀌거든요.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뀌는데. 그분이 소실적으로 갔을 때 이분은 상관없겠지만 그 새로운 그 신규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사장님들이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팀들, 파트너들 같이 생각해서 그분들이랑 함께 이 팀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결국은 얘기 속에 레그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스폰서랑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이 먼저 결과를 낸 사람들하고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는 스폰서들하고 그것들을 상담하시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정말 이 엔젝타에서 같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겠도록 사장님들이 레그를 할 때는 항상 도우셔야 된다라는 거. 네, 아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소통을 하시면서 레그는 좀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원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의 리더의 성향은요, 리크루팅만 하는 분이 있으세요. 시스템에는 오지 않고 물어봐요. 나 오늘 정말 대발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을 미팅을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스폰서가 뭐래요? 미팅 가라고 하죠. 예를 들어 그런 스폰서는 올바른 스폰서다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크루팅만 하는 분들. 근데 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 와봤더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조직을 끌어봤던 사람이고 뭐 오너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난 이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자꾸 시스템을 만들어요.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때요? 팀원들은 만들 수 있으나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잘 만들어진 시스템에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그 시스템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먼저 그곳에 오고요. 내 파트너들, 내 팀원들을요, 그곳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봤더니요, 두 가지가 잘 섞여지면 좋겠지만 차라리 마지막에 그 유형이 가장 큰 팀을 성장시키고 가장 큰 조직을 만들고 성장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엔젝타 어때요? 지금 3년, 4년 연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냥 제품이 좋다고 그냥 리더가 잘 들어왔다고 무조건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성장한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랭킴 대표님은 1억에서 9억밖에 못했던 회사를요, 결국은 40억 이상 하는 회사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러면요, 누가 뭐래도요,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저는 엔젝트 하려고 왔거든요.
다른 거 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 함께 하시면 돼요. 내 파트너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곳에 오게 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 아닌가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사장님들이 이 일은요, 복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개발해야 되고 PPT도 매번 바꿔서 해야 된다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저는요, 또 얘기해야죠. PPT도 못 만들고요. 컴퓨터도 못 하고요. 이런 어떤 미팅 주제가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PPT 만들어야 되고 막 김태형 사장님처럼 멋있게 해서 좀 나도 좀 패셔너블하게 조금 약간 프로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이는 뭐는 해요. 그 주절주절 뭐라고는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거는 해요. 근데 그냥 나 잘하는 거 하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걸 못해서 결과를 못 냈다면 방법 틀린 거잖아요. 나도 나가서 배워야 돼요. 근데 못해도 된다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안에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 거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후원 활동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직급별로 해야 될 걸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필요하시면 적으셔도 되고요. 별로 큰 내용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들을 사장님들이 실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대단한 거 내가 특별히 나만 아는 노하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는 IBO라고 합니다. 그렇죠? IBO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일단 이 제품을 애용을 하셔야 돼요. 제품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좋은지를 알아야 이걸 누군가한테 알리든, 그쵸? 뭐 내가 잘 먹든, 그리고 내가 잘 알고 먹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내가 이 제품을 알고 먹잖아요. 그럼 효과도 빨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요, 제품을 잘 애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품이 몇 가지예요? 너무 많아서 애용을 못하겠다라는 분은 없으시죠? 8가지밖에 없어요. 그 제품을 잘 먹어보고 발라보고 써보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할 사람이 있는지를 뭐 광고하고 싶고 알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요, 이런 시스템에 오시면 됩니다. 네, 내가 먼저 이 일에 대한 거를 알고 이해를 하셔야 내가 누군가를 추천하고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곳에 잘 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나 등록한 분들은요, 잘 먹고 그냥 이곳에 오시면 된대요. 쉽죠? 네. 이때 이 등록을 IBO 등록시킨 스폰서는 뭘 해야 될까요? 왜 웃어요? 스폰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단톡방을 일단 안내해 주셔야 돼요. 성공클럽방, 그 다음에 저희 제품 체험방, 각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방. 그 중에서 1번은 어디다 먼저 초대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요, 놀아도요, 큰 물에서 놀아야 돼요. 예, 큰 걸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보다가 나갈 것 같아.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요, 시끄러워, 사람이 톡이 되게 많아, 이런 걸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무음까지 다 설정을 해주셔요. 그럼 아무래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성공클럽방에, 제품 체험방에 안내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잘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시 또 추가적으로 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쌀룬 타주고 먹여주고 했는데도요, 집에 가면 뭐랬는지 아세요? 맞아요. 모르겠대요. 그쵸? 그 자리에서 다 제품 보여줬는데도요, 이게 플러스가 뭐니, 그리고 이게 플러스를 갖고 커피니,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막상 제품이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더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고 더 귀가 기울여져요. 그래서 그때 꼭 제품이 도착을 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후속 관리를 하시고 제품 잘 먹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이 시스템을 꼭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요, 소비자,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소비자도요, 그냥 얘기해요. 그냥 시스템이 있다, 뭐 송영주 그룹장님이 있다, 저희 스폰서 최영준 사장님이 이런 뭐 보험회사 지점장님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걸려들지 몰라요. 그분들이 어디에 말이 솔깃할지 몰라요. 어머, 쇼핑 쇼스트? 나 많이 본 것 같아, 막 이래요. 10년 전에 했는데, 그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보고 싶게끔 호기심을 자극을 하셔서 이 시스템에 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이 시스템을 노출시키고 저희 스폰서님을 자랑을 하셔서 이곳에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IBO들은요. 등록을 했어요. 제품을 잘 먹었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은 결론적으로는 사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그분에게 한 명만 소개해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 마당발 이런 사람을 소개하라 그러니까 소개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분에게 그냥 네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네가 얘기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커피 좋아하는데 밤에 잠 잘 못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소개 한 명 해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 제품 먹고 정확하게 좋아지면 이야기합니다. 그쵸? 저는 그래요. 근데 사장님 사인을 왜 했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커피가 좋아서 커피 먹고 어저께 한 포 먹었는데 잠을 잘 잤대요. 그래서 사인했대요. 그럼 그 스토리만 얘기하라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마. 누구는 살 빠진다는데 누구는 당뇨가 좋아졌다는데 그건 내 체험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더라. 그런데 나는 이 커피 한 포 먹고 잠을 너무 잘 잤어. 그냥 그 스토리로 얘기해라. 그럼 상대방도 그거에 나도 커피 먹고 잠 잘 못 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살 빠지면 너 20kg 빼면 10kg 빼면 소개가 아니라 그냥 지금의 느낌으로 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맞아 내 친구 누구도 커피 먹고 잠 못 자가지고 항상 커피 되게 먹고 싶어 하는데 참는 애가 있어. 이런 명단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명단을 나중에 꼭 소개해가 아니라 지금 전화해봐. 지금 문자해봐. 지금 톡해봐.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잘해요. 지금 약속해봐. 안 된대. 그러면 그냥 안부 전화도 해봐. 안부 톡이라도 보내봐. 뭐 하고 있냐라고 보내봐.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이걸 시동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명단 작성을 하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막연해요. 무슨 명단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스타트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요. 그때부터 명단이 막 나와. 야 맞아.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제가 몇 명을 찍어서 지금 전화해봐. 지금 약속해봐. 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근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내비두세요. 그럼 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런데 소개해봐라 그랬는데 바로 소개 나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빠르게 그분들의 목표를 진행을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그분에게 너 시니어 해봐. 10명에 5명 해봐. 그러면 200만 원 벌 수 있어. 라는 거를 안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명만 더 해봐. 한 명만 더 해봐. 그럼 너 다음 주에 18만 원 나와. 한 명만 더 해봐. 너 그러면 2주 있다가 61만 원 나와. 한 명만 더 해봐. 한 명만 더 해봐. 그냥 그런 느낌으로 좀 쉽고 와닿을 수 있는 거. 갑자기 무슨 몇 천만 원 벌어 몇 억 벌어는요 너무 먼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추천수당 10%와 그거는 되게 좀 가깝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추천수당 그 10몇만 원도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트워크 해봤던 사람은요 한 명 소개했는데 그런 돈이 나온다라는 걸 기절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올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소개받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하시고 그분들이 쉽게 소개를 해서 당연히 그 내 파트너가 빠르게 추천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분이 뛰어요. 그분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디렉터가 해야 할 일. 시니어 디렉터라는 거는요. 단 2명, 최소 2명은 본인이 추천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명의 파트너가 있다라는 거는요. 그분은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리더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분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세미나에 내 스폰서가 있는 곳에 내 리더가 있는 곳에 모이라는 곳에 그냥 모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분들을 이곳에 초대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신규분들 초대하시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홈미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명이라도 팀원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홈미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홈미팅을 하는 이유는요. 신규 초대가 기본이에요. 내 지인이 내 파트너가 집이라든지
편한 장소에서는 초대하기가 쉽잖아요. 그곳에서 단 한 명이라도 초대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안내하시고 더 크게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 이런 메인 미팅에 초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홈미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니어 디렉터는 홈미팅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론즈, 실버. 네, 브론즈, 실버가 되신 분들은요, 뭘 하셔야 되냐면 전산을 등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전산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보여요. 전산을 시작하게 되면요. BV 체크도 되게 많이 보게 되고요. 볼륨, 누적, 현황을 보시잖아요. 그럼 나의 양쪽, 팀의 그 주별로 어떤 매출들이 들어오는 게 다 나오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금액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주에 누가 오토십을 했고, 누가 198을 했고, 누가 커피 사인을 했는지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요, 몇 명을 제외하고, 제 스폰서라 몇 명을 제외하고는요,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매일 보거든요, 볼륨 누적. 예. 그래서 어떤 팀에 누가 점수가 많이 들어왔고, 누가 반품을 했고, 이 반품은 도대체 어디서 떴지? 그래서 저는 추적 들어가요. 반품이 하나 떴어. 그럼 내가 생각하는 팀에 누가 있어. 그럼 그 팀에 들어가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반품이 안 떴어. 그럼 그 위에 리더나 그 밑에 파트너나 추적해봐요. 그러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반품이 왜 떴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혹시나 안내를 제대로 못해서 놓치고 간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요 같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반품이 생기지 않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주실 분들이 안내해줄 내용이 있으면 안내를 해주는 거고요. 이유가 타당하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괜찮아 또 하면 되니까라고 용기를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볼륨 누적 같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전산을 로그인을 안 하면 잘 안 하게 되는데 그걸 습관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추천인이 오토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내 추천인이 오토십이 몇 명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보이고요. 당연히 볼륨 누적이라든지 내가 직급을 가기 위한 부족한 BV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전산을 보시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제 막 신규 등록한 IBO들이라든지 이제 막 시니어. 근데 시니어는요. 운만 좋으면 대실적 누적돼서 그냥 소실적 몇 명 해도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직 막 전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 리더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누수되지 않게 그분들을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 전산 등록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요, 그 리더들이 중간에 세분화해 주시면 훨씬 일이 쉬워지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리더들한테 맡기고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리더들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네, 너무 많아져. 네, 그래서 중간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의지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사장님들은요 후원 미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미팅, 그러니까 테이블 미팅 있죠. 그걸 플래티늄 리더들만 하고 다이아몬드 사장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실버, 브론즈 되신 분들은요 그때부터 후원 미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셔야지 결과가 나와요. 내가 하면 사인이 안 될 것 같고 내 리더가 하면 될 것 같고 내 스폰서가 하면 될 것 같죠. 그것도 누구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사업 설명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파트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 이 발음이 새는 거에 그러니까 약간은 좀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완벽하고 프로페셔널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완벽하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분들의 어떤 열정이나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더 반하지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난 저렇게는 못해. 난 저런 거 못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렵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허술하고 허점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내가 조금 파고 들어올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시도해보세요. 누가 다 완벽해서 사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요. 보니까 사인을 많이 하더라고. 사인 결과가 많이 나요. 왜냐면요.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그냥 막 던져.
건강 얘기도 했다가 제품 얘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뭐 돈 버는 얘기도 했다가 막 시스템 얘기도 했다가 리더 얘기도 했다가 막 던져. 어딘가에 어디서 걸려들을지 모르거든요. 뭐의 비전을 볼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는 게 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브론즈 실버 사장님들이 빠르게 본인들도 A가 되셔야 돼요. 난 언제나 B야 그게 아니고요. 빠르게 내가 A가 돼서 진행을 하시면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 플래티늄 이런 사장님들은 어떤 걸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세미나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업 설명회라든지 예를 들어 한 소규모 5-6명들만 모여도 사업 설명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주최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경험을 해보시고 연습도 하시고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저도 진짜예요. 3년 전에요. 제가 시니어 디렉터 스피치 할 때요. 수첩 들고 와서 이렇게 떨었어요. 이렇게. 저 읽었어요. 이거. 보고. 네. 보고 읽고요.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진짜 막 이게 다 떨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저도 되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1시간 동안 뭐라고 주저주저를 떠들잖아요. 전 제가 봐도 되게 놀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사람이 됐지. 예전에 뭐 학교에서 누가 발표만 시키려고만 해도 어땠냐면 벌써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하면 벌써 고개 숙이고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얼굴 빨개지고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 걸으면 막 진짜 막 얼굴 막 홍당무처럼 다 빨개지고 막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나와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시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플래티늄 골드는요, 이제 진짜 리더예요. 리더. 그냥 어설프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직력.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거든요. 혼자는 절대 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조직이 있다라는 거는요. 그분들을 조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심하게 저희 파트너들이 힘든 게 있는지 조금 더 두루두루 살피고 이때는 상담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를요.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가끔 저희가 이제 나와서 성공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파트너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래 너 힘들지 맞아 이래야 되는데 야 그건 하나도 힘든 게 아니야. 야 누구 얘기 들었지? 그 사람 장난 아니었대.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분들은요 그 힘든 걸 얘기하면서 그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힘든 걸 인정을 하고 그냥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잖아요. 부부싸움 와서 얘기했는데 내가 남편 욕 더 흉봐. 그럼 결국은 갈 때 사장님들이 뭐라 그래요? 괜히 얘기했어. 둘이 싸우고 나오잖아. 친구들끼리도. 그쵸? 내가 막 흉보고 내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 상대방이 하는 거는 또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얘기를 내가 막 해. 우리 아이들은 꼴통이야. 공부도 못해. 이런 얘기 할 때 난 재밌게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내 친구가 맞아. 니네 아들은 너무 꼴통이고 너무 걱정이 너무 많이 된대. 그리고 너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좀 돌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짜증이 나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나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거를 못 해주는 거에 그냥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분에게 해답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너 몰랐지. 너 아들이 그때 너 잠깐 갔을 때 뭘 쏟고 어쩌고 저쩌고 막 너가 안 말려갖고 냅둬.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그래서 보험 많이 들어놨어. 기물 파손하면 내가 돈 그거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들도 힘든 거를 이야기해요. 고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맞아. 그러면서 그분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떤 용기라든지 그냥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좀 리더분들은요. 파트너 사장님들 상담이라든지 문제 해결. 제가 플래티늄이 되고 한 1년 동안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룹장님한테. 아니 미팅하고 후원하는 것보다 이놈의 상담 전화 받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쓴다. 어느 날은요. 저녁에요. 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아침에도 막 8시부터 막 그런 상담 전화가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그때 일이 잘 됐을 때예요. 중요한 거는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팀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 많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그 문제를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예요. 그룹장님이 저한테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릇이 요만해, 종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 종기 안에 내 문제를 다 가득 채웠어. 정말 문제거든요. 근데 내 그릇을요, 이 종기가 아니라 대접, 이따만한 대접으로 생각하면 문제는 그냥 이만한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끔 파트너들이 그런 이거 문제예요. 그러면은 일단 들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같이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 디었을 때 디었을 때나 상처 났을 때 엄마들이 가서 어떻게 막 이런 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우는 거는요, 그 상처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요, 그 놀래서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운대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장님들이 결국은 각자가 내 역할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원들이 모인 거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거 각자가 하시고요. 내 자리 지키고요. 가장 중요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오래 사업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추천을 일부러 막 다니고 개척을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리더들이. 그런데 생활 속에서 어떤 추천인을 만들고 후원 활동은 하셔야 됩니다. 저희 보상 플랜 속에 직급자들이 추천인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내가 혼자 다 해버리면 그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내가 소비자 관리를 하고 추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멤버들이 만들어져요. 오토십 14만 3천 원 하는 멤버십은요, 내가 조금만 의지가 있고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매달 신규 등록을 해요. 근데 제가 찾으러 다니지는 않아요. 신규를 내가 막 개척을 하거나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겨요. 그리고 재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오토십을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제가 198만 원 한 거로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다는 거는 저도 가장 싸게 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몇 개를 한 번씩은 해요. 그걸 통해서 그냥 그분들에게 드려요. 그럼 그분들은요, 그걸 먹고 또 어떻게 해요?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그 소개한 사람을 내가 또 신규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한 건 정답은 없거든요. 융통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일에는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가 관리를 해주면 커피 2박스 먹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중에는 안내를 하는 거죠, 오토십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도 한 4-5명이요, 한 10년이란다. 3년 넘게, 2년 넘게 꾸준하게 오토십을 하고요. 한 2-3개월에 한 번씩 살론이랑 그런 것들을 재구매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달 신규 추천을 하고 그분들을 통해 소비자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업을 잘 하시려면요, 저는 한 10명의 소비자도 군단을 만들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이곳에 내가 시스템에 함께 하는 사람은 사실 2명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2명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면 내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겠고, 각자가 그냥 14만 3천 원 하는 소비자들을 한 10명 정도만 만든다면 우리 지금 이 인원으로 가지고도요, 엄청난 매출이 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도 꾸준하게, 사업자 찾는 건 당연한 거지만 소비자들도 만들어서 그들이 꾸준하게 자발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소비자 군단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등록한 사람들, 시니어 디렉터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플래티늄, 다이아몬드 사장님들도 이 활동을 계속 하셔야 내 파트너들이 후원 밑으로 내려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물을 바꿨더니 우리 노는 물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우리 그룹장님이나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는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